나의 요가 여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그리고 종종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요가 아사나를 수련하기 시작한다. 아마 상태가 악화된 등이나 운동으로 인한 부상, 고혈압 혹은 관절염과 같은 의학적인 문제가 그 이유일 수도 있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 체중 문제, 약물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폭넓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가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고,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자아 실현의 이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요가에 입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적인 문제와 목적을 가진 현실적인 사람들, 삶의 방식과 방법에 토대를 두는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가를 시작했을 때 나 또한 요가의 위대한 광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나 역시 요가의 육체적인 효과를 찾고 있었고, 진실로 나의 인생을 구제해 준 것은 바로 이러한 요가의 효과였다. 요가가 나의 인생을 구해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내가 질병과 허약함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강인한 새 삶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요가 덕분이었다. 1918년 12월, 내가 태어났을 때 인도는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대부분의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플루엔자에 의해 황폐화되었다. 어머니 쉐샴마는 나를 임신했을 때 이 병에 걸렸고, 그 결과 나는 매우 병약하게 태어났다. 팔은 가늘고 다리는 삐쩍 말랐으며 배는 복이 흉하게 튀어나왔었다. 사실 너무도 허약했기에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자꾸만 머리가 아래로 숙여지곤 하여 힘들게 머리를 들어 올려야만 했다. 머리가 몸에 비해 엄청나게 커서 형제 자매들은 종종 나를 놀리곤 했다. 나는 13남매 중 11번째였지만 살아남은 형제는 겨우 10명이었다. 나의 유년 시절 내내 이렇게 허약하고 병든 상태가 계속되었다. 소년 시절 나는 빈번히 발생하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결핵을 비롯한 많은 병에 시달렸다. 아플 때면 종종 그렇듯 나의 좋지 못한 건강은 우울한 감정으로 연결되었다. 심한 우울증이 나를 자주 덮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인생이 고통을 무릅쓰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문하곤 하였다. 내가 자란 곳은 남인도의 카르나타카주의 콜라 지역에 있는 벨루르라는 마을로 약 500명의 인구가 쌀, 기장과 몇 가지 채소들을 경작하여 생계를 잇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작은 땅떼기를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조금 더 큰 옆 마을에서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집 형편보다는 조금 나았다. 그 당시 벨루르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다. 5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벨루르에서 방갈로르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충수염을 앓으셨는데도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셨다. 나의 9번째 생일 직전에 재발한 충수염은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병상으로 나를 불러 당신이 9살이 될 무렵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던 것처럼 내가 9살이 다 되어갈 때 죽을 것 같다고 말하셨다. 또 당신의 젊은 시절 아주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나도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셨다. 아마도 아버지의 예언은 노력과 행복 둘 다에 있어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공백감을 남겼고 내가 병을 이기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든든한 후원의 손길도 없었다. 병으로 인한 잦은 결석 때문에 학업 성적은 뒤떨어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학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브라만 계급, 즉 종교적 의무의 삶을 살도록 태어난 인도의 사제 계급에 속해 있었다. 전형적으로 브라만은 사람들의 봉헌물, 종교의식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혹은 부자나 귀족 계급의 가족이나 개인의 후원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어 있다. 인도 전통에 따르면 브라만 계급은 대체로 중매를 통해 다른 브라만 계급의 가족과 혼인을 맺는다. 나의 누이도 11살에 우리의 먼 친척인 쉬리만티 크리시나 마차아리아와 결혼했다. 그는 존경받는 철학자이자 산스크리트어 학자였으므로 이것은 훌륭한 결합이었다. 학업을 마친 뒤 몇 년 동안 크리시나 마차아리아는 티벳과 네팔의 접경지대인 히말라야의 기슭에서 쉬리 라마 모하나 브라마차리의 후견 아래 요가를 연구하였다. 이 시대 인도의 왕들인 마하라자들은 큰 성체에 살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보다 더 큰 개인 영지에서 코끼리를 타고 호랑이 사냥을 하곤 했다. 마이소르의 마하라자는 나의 매형의 학식과 뛰어난 요가의 능력에 대해 듣고 그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하라자는 자신의 산스크리트어 대학에서 가르침을 펴도록 매형을 초대하였고 후에는 그의 화려한 자간 모한 궁정에 요가 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때때로 크리시나 마차아리아에게 다른 도시에 가서 많은 대중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기를 요청하곤 했다. 1934년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매형은 이런 여행을 떠나며 나에게 방갈로르에서 마이소르로 와서 그가 없을 동안 그의 아내, 즉 나의 누이와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을 부탁했다. 매형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는 그 대신 내가 마이소르에 있으면서 건강을 위해 수련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음을 알게 된 매형은 내 몸의 형태를 바로잡고 튼튼하게 함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삶의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렬한 형태의 요가를 추천하였다. 만일 매형이 보다 깊은 나의 영적, 인격적인 발달 상황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과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 나는 매형의 요가학교에서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즉, 운명이 나에게 찾아온 순간이었고 나에겐 그것을 끌어안거나 피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러한 중대한 순간들은 화려한 팡파르 없이 지나간 대신 수년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매형인 쉬리만티 크리시나 마차아리아는 내 존경하는 선생이자 스승이 되었으며 유능한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내가 이 시기에 종종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던 의무들 중 하나는 마하라자의 궁정을 위해 또 방문한 고관과 손님들을 위해 요가의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마하라자 측근들은 교화와 오락을 위해 자신의 수련생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어린 축에 들었다. 수련생들의 역량을 시험하고 몸을 뻗고 굽혀서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자세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능력을 자랑해 보이는 것이 나의 스승의 의무였다. 나는 나의 스승이자 후견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가 수행에서 내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18세가 되었을 때
나는 요가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푸네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나는 말도 서툴렀고 소속된 곳도 없었으며 가족, 친구는 물론 안정된 일자리조차 없었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이라곤 호흡 수련인 프라나야마는 물론 교본과 여가 철학도 없이 단지 아사나, 즉 요가 자세의 수련이 전부였다. 나는 마치 어떤 사람이 가까스로 조종하는 작은 배를 타고 세상을 향해 항해를 떠나 죽을 힘을 다해 그 배에 매달려 오직 밤하늘의 별에서 위안을 찾는 것처럼 아사나 수련을 시작하였다. 비록 나 이전에 다른 이들이 세계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남겨놓은 지도가 없었다. 그것은 발견의 항해였다. 결국 대개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기록된 몇 가지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내 발견이 그들의 것과 일치되며 또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기를 얻고 기운이 북돋아진 나는 나 또한 그들처럼 먼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배를 조정하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는지를 계속 탐색하였다. 나는 모든 해안선을 정확히 그려놓고 모든 바다의 깊이를 재며 우연히 미지의 아름다운 섬을 발견하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위협이 되는 숨겨진 위험한 암초나 조류를 기록하기를 원했다. 이런 식으로 육체는 요가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나의 첫 번째 도구가 되었다. 이제 느린 정련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나의 수련에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가 아사나는 엄청난 육체적 효과를 가져왔고 내가 병약한 어린아이에서 상당히 튼튼하고 활기찬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왔다. 나의 몸은 요가의 건강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요가가 이성과 감성에 대해 육체적 효과만큼이나 많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구하고 향상시켰던 이 위대한 주제, 즉 요가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감사의 마음은 결코 과장일 수 없다.